이번 시간에는 그리드에서의 DFS 탐색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DFS 단원의 그리드 상에서의 DFS 탐색이라는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가져와 봤고요. 그리드 DFS 탐색하며 숫자 입력하기라는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문제는 어떤 경우냐면 요 좌측 상단에서 시작해서 n 곱하기 n짜리 어떤 격자 내에서 요 좌측 상단에서 아래 방향이나 혹은 오른쪽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탐색을 진행해 보겠다는 거예요. 대신 만약에 요 3번과 같이 두 방향 다 이동할 수 있는 경우라면 요 아래 방향을 우선적으로 진행한다는 거고요. 뱀이 있는 위치는 갈 수 없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이런 조건이 있는 경우에 어떤 순서로 각각의 칸을 탐색을 하게 되는지, 방문을 하게 되는지를 한번 출력을 해보자는 겁니다. 요 예시에서는 뱀이 있는 데는 못 가고 요 흰색으로 아직 남아있는 영역은 이동을 못한 거고요. 탐색해도 갈 수 없는 영역이고 숫자가 적혀있는 영역은 이제 순서대로 방문 순서를 적었을 때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번에서 아래로 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있는 데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래 둘 다 없으니까 퇴각하고, 또 이제 오른쪽 가다가 아래 오다가 더 이상 갈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퇴각하고, 이런 식으로 방문 순서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격자로 주어졌기는 했지만 이 격자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래 방향이나 오른쪽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뭐 양방향 그래프는 아니지만 그래도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뱀이 있는 위치는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뱀이 없는 위치에서 서로 갈 수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면 어떤 일반적인 그래프가 하나 주어졌을 때 그 그래프에서 시작점으로부터 방문할 수 있는 위치를 DFS 순서대로 탐색해서 각각 탐색 순서를 정의하는 문제로 바꿔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는 저희가 원래 그래프에서는 어떤 두 정점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그 정점과 그 정점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뭐 인접 행렬을 쓰거나 아니면 인접 리스트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그리드가 주어졌을 때는 오히려 편해요. 왜냐면 보통 뭐 아래나 오른쪽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래프로 생각하고 막 정점 번호를 부여할 필요 없이 현재 위치 x, y 자체를 현재 위치를 하나의 노드로 생각해서 이 노드에서는 아래 방향이나 오른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했을 때 뭐 격자를 벗어나지 않고 뱀이 없는지 그리고 방문한 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식으로 탐색을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이제 첫 번째 구현 방법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이 맵이 주어졌을 때 요 뱀이 있는 위치를 0이라고 하고 편의상 뱀이 없는 위치를 1이라 놨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1로 적혀있는 위치로만 이동을 할 수 있는 거고, 1이 적혀있는 위치에서 아래 방향이랑 오른쪽 방향으로 격자 벗어나지 않게만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 처음에 이 메인을 보면 처음에 0,0에서 시작하는 문제니까 요게 편의상 0번 베이스로 0번지부터 시작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코드에 군데군데 x, y가 있는데 이제 x, y는 행과 열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x 행 y 열. 그래서 0,0이 여기고 뭐 3,2는 0, 1, 2, 3에서 3,2니까 여기다. 이런 식으로 행과 열 단위가 x, y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는 answer, 여기는 결국에 방문 순서를 다 2차원 배열에 적어서 출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answer의 0,0은 현재 오더가 1이라고 하면 1번 번호를 적어주고요. 요거는 이제 10불불에서 있는 표현인데 적고 나서 1이라는 값을 증가시키겠다는 거라 1번을 적고 오더라는 값은 2가 됩니다. 그래서 번호를 적어주고 DFS 탐색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visited 값을 나 이미 방문한 적 있다는 의미로 해당 위치에 1이라는 값을 넣어주고 DFS를 호출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격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점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x, y 결국에 위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DFS 함수는 2차 인자가 2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0,0에서 시작했으니까
0,0을 넘기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0,0을 넘기든 어쨌든 결국에 현재 위치가 x, y라는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위치가 x, y라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아래 방향이랑 오른쪽 방향을 봤을 때 과연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건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제 dx, dy 테크닉이 나오는데요. dx, dy 테크닉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베이직 단원에서 그 2차 정사각 이제 유형을 보면 dx, dy 테크닉으로 막 빙빙 도는 사각형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그 문제를 한번 보시고 나서 다시 dx, dy 이 테크닉을 이용하는 이 DFS 소개 영상으로 넘어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dx, dy 테크닉에 대해서 그래도 간략하게만 다시 리마인드를 드리면 이 dx, dy라는 거는 현재 위치가 x, y라고 했을 때 제가 궁금한 거는 인접한 위치에 해당하는 이 새로운 위치 값을 좀 쉽게 구하고 싶은 거예요. 코드를 깔끔하게. 그래서 이 x, y에서 만약에 아래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뭐죠? x 값은 1만큼 증가하는데 y 값은 증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dx, dy의 0번지는 x 값은 1만큼 추가적으로 증가하는데 y 값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게 없다 라는 의미로 1,0으로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방향인 오른쪽 방향 같은 경우에는 x 값은 그대로인데 y 값은 1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x 값은 dx의 1번지는 0이고 dy의 1번지는 1이 돼야 된다는 거라 결국에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x 값은 안 늘어나고 y 값은 1만큼 증가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움직이고 싶은 방향의 수만큼 배열 크기를 잡고 각각에 대해서 그 0번지, 1번지 이 순서대로 해당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x 값이 얼만큼 변하고 y 값이 얼만큼 바뀌는지를 적어주는 게 dx, dy 테크닉인데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되면 포문이 해당 그 방향의 수만큼, 여기선 방향이 밑에와 오른쪽 두 가지 방향으로 주어진 문제니까 포문을 0부터 2 전까지 돌면서 뉴x, 뉴y가 현재 이동하려는 위치라고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i가 0이었으면 뉴x, 뉴y 값은 여기가 와야 돼요. 근데 처음에 x, y가 0,0이었으니까 거기에 dx, dy에 해당하는 1,0을 더하면 1,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dx, dy를 적절하게 선택을 하면 i가 0일 때는 현재 위치로부터 바로 아래에 있는 좌표의 위치가 뉴x, 뉴y에다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고요. 이 포문이 끝나고 i가 1일 때 dx, dy 값이 이 값으로 바뀌니까 그때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그 다음 방향에 해당하는 위치가 뉴x, 뉴y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게 dx, dy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닉을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면 결국에 인접한 두 개의 위치를 구해줄 수 있고요. 만약에 현재 위치에 갈 수 있다면 이라는 걸 의미하는 함수를 제가 cango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cango 함수도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이 cango 함수에서 이용하는 inRange라는 함수도 DFS, BFS 문제를 풀 때 항상 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이렇게 함수로 따로 빼내는 게 왜 중요한지를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 인접한 위치를 잡아봤더니 뉴x, 뉴y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일로 만약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갈 수 있으면 그 다음은 원래 그냥 DFS 탐색이랑 똑같죠. 그러면 그 갈 수 있는 새로운 위치에 방문 순서를 적어주고 방문 번호를 1 증가시켜준 다음에 해당 위치로 DFS를 재기적으로 호출하기 전에 그 visited 값을 1로 바꿔줘야 다시는 이 위치를 또 재탐색하지 않게 되니까 1로 바꿔주고 다시 탐색을 한다는 의미인데 그럼 도대체 이 cango 함수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냥 이 코드 보지 말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인접한 위치를 한 곳 잡았는데 도대체 그 인접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냐? 일단 그 인접한 위치가 격자 안에 들어와야 돼요. 뭔 말이냐? 여기 보면 만약에 다음과 같이 8번 위치에서 인접한 위치를 잡았더니 이 위치가 잡혔다고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격자를 일단 벗어나기 때문에 그 위치에 뱀이 있는지 아니면 방문한 적이 있는지 이런 걸 따질 이유가 없고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cango라는 함수는 먼저 현재 이 뉴x, 뉴y란을 잡은 그 위치가 격자 안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격자 안으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격자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일단 뱀이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근데 뱀이 있어. 그럼 방문을 다시는 하면 안 된다는 의미이고, 뱀이 없더라도 이미 방문했던 적이 있는 위치라면 더 이상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예시는 보면 여기서 이 예시에서 보면 이 예시는 좋은 예시가 아직 없기는 한데, 어쨌든 다시는 방문하지 않는다는 게 이 DFS의 철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방문했던 적이 있는 곳이라면 더 이상 방문하면 안 된다는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can 함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봐보면, 먼저 in range라는 함수가 만족하지 않으면 false라는 거죠. 그럼 in range 함수는 이 x, y라는 위치가 이 격자 안에 들어오는 위치인지를 판단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코드를 짜놓으면 만약에 격자 안에 들어오는 위치가 아니라면 일단 갈 수 없는 거다. 근데 격자 안에 들어오더라도 만약에 해당 위치를 이미 방문한 적이 있거나 혹은 해당 위치가 뱀이 있는 위치라면 갈 수가 없는 거니까 false라는 값을 반환하는 거고요.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지 않아. 그럼 격자 안으로 들어오는 곳이면서 아직 방문했던 적도 없고 해당 위치에 뱀도 없어요. 그럼 그 경우에만 이제는 이곳으로 탐색을 진행해야겠다 라는 의미로 true 값을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can 함수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요 안에서 DFS를 돌릴 때는 can 만 만족하면 바로 탐색을 더 깊이 우선 탐색을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 있고요. 요 코드로 한번 보면 1번에서 아래를 보고 아래를 봤는데 여기서 더 이상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없다기보다는 아래 방향으로 이동은 할 수 없고요. can고가 false니까.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고 아래로 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위로 올라오고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서 내려오면 방문은 끝났는데, 이제 또 되돌아가면서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시죠. 3번에서 아래를 보는 건 끝났지만 이제 오른쪽을 봤더니 갈 수 있죠. 조건을 다 만족해. can고 값이 true니까 왔어요. 그럼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려고 했더니 얘는 보면 격자 안에 들어와. 그런데 방문했던 적이 이미 있죠. 그래서 이 아래로 다시 내려올 필요가 없다. 그래서 visited 값이 true인 경우를 꼭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 탐색할 때는 이 visited 값이 true일 때는 더 이상 방문을 해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1번이 5번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더 방문을 하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퇴각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탐색이 다음과 같이 종료가 되니까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요 answer라는 배열에 요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적혀 있겠죠. 그래서 요 answer라는 배열에 저희가 원하는 답이 적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구현 방법이고요. 두 번째 구현 방법은 실은 DFS 코드를 작성해 보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아니 보니까 함수 호출하기 전에 위에다가 둘이 비슷한 코드를 적는 것 같은데 이거 둘 다 그냥 빼버리고 이 함수 들어오자마자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안 되냐? 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되는데 만약에 이 두 개가 둘 다 확실히 가능하다는 걸 이해하고 계시고 원래 DFS 코드를 짜는 스타일이 이런 식이라면 이 코드로 그냥 그대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되게 좋은데 만약에 DFS 코드가 되게 낯설고 처음에 얘가 맞는지, 그럼 얘로 하면 왜 또 알맞게 답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왼쪽 코드로 항상 이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뭔가 값을 바꾸는 식으로만 코드를 처음에는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뒤에 이제 BFS 탐색이라는 걸 보게 되면 처음에 BFS 탐색을 다들 착각을 하셔서 어떤 Q의 값을 넣기 전에 요 visited 값을 true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Q에서 팝할 때마다 visited 값을 true로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오른쪽 같이 코드를 작성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올바른 답이 안 나오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BFS가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짜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안 짜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탐색이든 간에 항상 어떤 원소, 어떤 새로운 곳에 방문하게 되는 그 직전에 어떤 visited 값을 true로 바꿔주는 식으로 해야 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코드를 짜는 게 덜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DFS 코드가 두 개가 뭐가 다른지 얘가 좋은지 얘가 좋은지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은 처음에는 꼭
요 왼쪽 코드로 요 템플릿으로 연습을 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그래서 또 실수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실수 문제도 그리드 DFS 단원의 그리드 상에서의 DFS 탐색이라는 유형 가보면 두 방향 탈출 가능 여부 판별하기라는 기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리보르스코드.com에 있으니까 이 문제를 요 해설을 듣기 전에 꼭 미리 해결을 하고 해설을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이제 실력이 느니까요. 이 문제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방금 설명드린 예시랑 비슷한데 그리드의 좌측 상단에서 출발해서 뱀을 안 지나가고 요 우측 하단으로 이제 도착하는 건데 과연 이 우측 최우측 최하단으로 도착하는 게 아래 방향이나 오른쪽 방향으로만 이동해서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그게 가능하다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그냥 판단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맵이 주어지면 이 맵에서는 탈출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도 모두 다 해결하셨다고 생각하고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이제 당연히 DFS라는 탐색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 보면 DFS에 똑같이 x, y라고 해서 탐색을 진행하면 되고요.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캔고라는 함수를 마찬가지로 만들어서 격자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방문했던 적이 없고 뱀이 없는 위치로만 이동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쭉 진행을 하면 제가 이 시작 위치에서 탐색할 수 있는 곳들을 다 탐색을 하게 되겠죠. 탐색을 하고 나면 핵심은 결국에 요 맨 끝 위치로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탐색이 다 끝난 이후에 나왔을 때 요 마지막 위치의 visited 값이 true인지 false인지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값이 true면 방문이 최종적으로 가능했다는 거고요. 이 값이 false면 내가 갈 수 있는데 다 탐색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방문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visited라는 값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리드에서 DFS 탐색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DFS 탐색은 실은 그래프에서의 얘기이지만 그리드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DFS 탐색을 적용해 볼 수 있고 DFS 탐색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시작 위치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갈 수 있는 곳들을 다 방문해 주는 걸 DFS 탐색이라는 걸로 구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도 그리드는 이 노드에 직접 번호를 붙일 게 아니라 보통 인접한 곳으로만 이동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현재 위치를 x, y라고 하면 갈 수 있는 위치가 dx, dy 테크닉으로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점 번호를 다 만들고 그래프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그 간선 정보를 막 인접 행렬이랑 인접 리스트로 저장해 줄 필요 없이 현재 위치를 DFS에 넘겨줘서 함수에 넘겨줘서 그 위치로부터 인접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cango와 inRan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판단하면 비교적 손쉽게 탐색하는 코드를 작성해 볼 수 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DFS 탐색, 그리드에서 탐색하는 경우가 코딩 테스트에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유형에서 준비한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